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저는 요즘에 영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영양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어떤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양이 어떤 기술을 훈련해서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소 이렇게 좁은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진짜 역량을 길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상황에서도 전이가 되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배워서 여러 상황에 적응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문 능력에 대한 적응력은 정말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응력은 정말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역량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 두 개를 좀 따로따로 살펴볼게요. 일단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술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실제 상황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추상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론을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게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이론을 자기의 개인적인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용어로 바꾼다는 건 내가 쓰는 어떤 개념들은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개념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은 같은 용어를 다른 사람과 쓴다 하더라도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는 그 이론을 그 이론이 표현된 추상적인 용어로 그대로 외워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 이론을 자기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자신의 개인화된 지식으로 변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화된 지식을 자신의 개인화된 개념으로 바꾼 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내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화된 지식을 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만의 특수한 용어로 재해석하는 그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하신다면 똑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신의 고유함 그리고 창조성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일반화된 이론을 자신의 고유한 관념으로, 개념으로 바꾸는 이 단계가 제대로 되어야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식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활용한다는 건 이건 구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해한 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했다는 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 머릿속에 그 방식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결과물을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구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작성한 김치 레시피를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걸 내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그건 아직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구현한다는 건 김치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김치를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이 된 결과물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이론이지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구현된 그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 내 방식으로 이루어진 창조적인 과정이었다면 그 결과물 또한 남들과 다른 독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창조의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거창하게 느껴져서 다소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창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이론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창조의 방식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어떤 사안을 볼 때마다 뭔가 알겠어라는 그런 감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점점 확실해지는 게 저는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조를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창조물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모든 창조물은 불완전함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진 한계라든지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거죠. 오늘은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창조물, 불완전함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커졌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요즘 교육과 관련해서 역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역량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이 창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이론과 상황에 대해서 본인만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시도들을 점점점 해 나가시다 보면 본인의 관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본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